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즈음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다 해봤어요.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 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덧지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있죠.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하는 몸이 돼요. 쉬는 날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오전 11시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나 했는데요. 심심할 때 먹기 딱. 배고픈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새로 군것질을 하곤 하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헉, 곱돌이탕 나온다. 맛있겠다. TV에선 항상 온갖 먹는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 소희님은 왜 학교도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는 걸까요? 여기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소희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34살에 늦가기 간호대생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좀 병원을 늦게 갔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좀만 이따 가자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미루다 갔는데 암인 것 같다. 1기. 다른데 다행히 전이는 없고 해서 지금은 난소만 빼고 다 적출한 상태예요.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태. 영어 학원과 아르바이트 갈 때 말곤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자 소희님이 갑자기 외출을 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고기랑 야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요. 혼자만의 외식. 무한 리필이지만 고기뿐 아니라 좋아하는 국물과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맛있어. 휴학하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사라진 요즘, 소희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 소희님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배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에요. 네. 요 안에 요 아, 배 네네. 속에 네. 이 장을 싸고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안 좋은데 150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소희님의 내장 지방 면적은 150제곱센티. 내장 지방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습니다. 소희님은 피하 지방도 많지만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나온 배의 상당수가 피하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 먹는 식습관이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 국물이 있어야 꼭 밥을 먹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많으면은 짠 음식일수록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은 반찬이 전부 짠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한 10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이상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엔 열량이 없는데 왜 짜게 먹으면 살이 찔까요? 우리 한국인은 오랜 기간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국물을 먹어왔던 분들이라서 비만과 이 나트륨과의 관련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국물 위주로 먹을 경우는 이 내장 지방, 비만의 위험이 확실히 우리 한국인도 높다는 것을 이 우리 연구 결과로 입증을 한 거죠.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된 건 없고 나트륨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더라, 지방 축적이 많이 되더라, 내장 지방이 많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로 입증이 된 거죠. 현재 소희님의 건강 상태는 적신호. 34세잖아요. 34세인데 벌써 혈당이 좀 높아지고 요산이 좀 높아졌어요. 자, 이게 계속 가면은 당뇨 오겠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김소희 씨께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이미 암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암에 한 번 걸리셨고 이게 사실은 이거 몸무게를 안 빼면 그게 더 그런 거의 위험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조절해 가는 것도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아유, 저는 찾기가 진짜 쉽네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첫 만남에 쑥스럽습니다. 배가 아유. 없어요. 되게 날씬하세요. 귀하신 몸을 찾아온 또 한 사람. 백송마을에 살고 있는
61살의 이현숙입니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8877을 입었다 가면 66까지만 한번 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는 사실 제가 크죠. 저는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사랑받으려고 3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남편분의 사랑을 먹고 큰 배입니다. 시집 올 무렵에는 그 허리가 24인치가 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잘 먹인 거죠. 그 정도면? 허리가 24인치였던 시절.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나이 들며 복부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현숙님은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1시간씩 수영을 해요. 매일이요. 근데 수영하는 게 힘이 안 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벌써 4년째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현숙님. 예전에는 나보고 자전거 타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병원을 찾은 현숙님. 어이구 운동 많이 하세요 이현숙 씨. 만으로 59세신데 상당히 근육량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와,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피 검사를 봤더니 네네. 당이 높아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아이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최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기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게 시기가 있는데 우리 그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사증후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또 혈액 속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위험 요인입니다. 허리 둘레를 포함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경계가 있는데 이때는 생활 습관으로 되돌릴 여유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 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다는 현숙님. 검사 결과 현재 대사증후군입니다. 전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냥 그러거든요. 우리만 먹어서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먹는 게 문제예요. 수영을 마친 오전 10시 반,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운동 후 먹는 음식과 수다야말로 일상의 행복이죠. 그런데 하필 메뉴가 기름진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맛있지? 그니 어떻게 살이 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운동을 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 똥배만 늘어났잖아. 맞아. 언니, 우리가 뭐 건강해지려고 수영하지 살 빼려고 수영해? 근데 살 자꾸 나오니까. 아니야, 살 빼려고 수영해. 나도 살 빼려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현숙님이
라면을 꺼내듭니다. 점심을 브런치로 해결했으니 출출할 때죠.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으신다고요? 구운 라면은 현숙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랍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는 입에 달고 살죠. 하루에 5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밥은 적게 먹지만 당 성분이 많은 간식을 좋아합니다. 빵, 과자,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꾸만 찾게 됩니다. 맛있어, 언니도?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탄수화물의 전쟁이란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당과의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도 당과의 전쟁을 이야기한 거죠. 당, 그러니까 설탕, 과당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고 나면요, 순간적으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확 높이게 되죠. 흡수가 되니까. 높아지는 걸 좀 떨구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을 췌장에서 분비해서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단계쯤 되면은 당뇨병이 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암 발생의 위험이 같이 높아지게 돼요.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흰쌀밥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형태로 탄수화물을 50%를 채워주시면은 오래 살고 그런 질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현숙님 부부의 저녁 식사. 맛있네. 사람이 이쁜 사람이 보니까 고기도 맛있네. 자, 먹어봐.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이시네요. 맛있어요. 복부 비면 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먹어. 웬일로 뚱뚱한 여자는 안 좋아한다며. 당신 그랬잖아. 뚱뚱한 여자. 통통한 여자든 통통한 여자든 나는 이현숙이는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빨리 죽을까 봐서. 걱정이 돼?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 혼자 살까 봐? 갈수록 건강이 소중해지는 나이. 하여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해요. 맞습니다.